이거 문제집이라서 문제 순서나 요거 배열이 조금 다른데요. 원래 수능 우리 문제집을 보면은 총 8페이지 딱 4장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 그리고 순서부터 다시 짚어봅니다. 그리고 보통 수능 보면은 딱 수능만 홀수형, 짝수형으로 나눠지잖아. 그치? 원래 홀수형이 가장 기준이에요. 홀수형이 기준이고요. 그 홀수형에서 조금씩 이제 선택지 배열 바꾸는 게 짝수형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배열이나 이런 문제 수나 번호 넘버나 약간 이런 거 배열들 보려면 홀수형을 기준으로 원래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사실 수능 때도 홀수형 걸리는 게 조금 더 좋긴 하거든? 근데 나 짝수형 봤었어. 난 짝수형 보긴 했는데 뭐 크게 별다를 건 없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이런 것들 이제 볼 때는 홀수형 기준으로 봐주면 되고요. 얘네들 문제 볼 때 지금 우리 기타 문제들 볼 건데 그 전에까지 했던 게 우리 주제문 찾는 거 그리고 함축음이랑 빈칸 문제 푸는 거 이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자 그럼 그거부터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보면요. 자 앞에 듣기 첫 페이지에 항상 듣기 문제 1번부터 12번까지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페이지 1에 듣기 1번부터 12번까지 들어가고요. 요 안에서 보통 듣기는 항상 3점짜리 3개 독해가 3점짜리 7개 그렇게 해서 너네가 총 45문제에서 3점짜리는 총 10문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듣기에서 보통 이제 3점짜리로 나오는 게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6번의 계산 문제. 얘는 항상 3점짜리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12번부터 14번까지가 응답 문제. 그 남자의 말에 대한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여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남자의 응답으로 하는 그 응답 문제 있죠? 그죠? 그거 12번부터 12, 13, 14 해서 총 3문제 들어가고요. 그래서 듣기로 봤을 때 여기 페이지 2번에 13번부터 17번까지 들어가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13, 14까지 요 두 문제가 보통 응답 문제죠. 그래서 요 응답 문제 보통 3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6번에 계산 문제 3점 그리고 보통 13, 14번에 나오는 응답 문제가 3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응답 문제가 3문제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옛날부터 이제 듣기 들었던 친구들은 정규만 많이 들었던 친구들은 많이 들었겠지만 우리 연우만 지금 처음 왔죠? 아니야 정민이도 정규만 많이 한 적은 없어 그치? 그때 여름에 잠깐 하고 제대로 듣는 건 지금 처음이죠? 우리 나머지 친구들은 고1대로 고인 아이들 나한테 고인물들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듣기 항상 볼 때 듣기는 틀리는 이유가 진짜 나는 딱 3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듣기 문제 무조건 다 맞는 걸 목표로 해야 되고요. 듣기 문제가 무조건 독해보다 그냥 학년이나 이런 수준으로 봤을 때 무조건 2단계 낮아. 그러니까 고3 듣기랑 고1 독해랑 대충 비슷할까? 정도로 생각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고3 듣기를 풀고 있어도 사실 그 영어 수준 자체가 고1 수준의 영어를 절대 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너네가 지금 문제를 풀면서 한 적어도 내가 한 3, 4등급 때는 나와. 영어 문제를 풀었을 때. 그러면 독해를 풀었을 때 독해 총 28문제죠. 그 중에 내가 한 반 정도 맞는다 하면은 듣기 다 맞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도 듣기를 틀린다면 보통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듣기가 이제 안내방송 포함하면 한 23분 이상 가잖아요. 문제 나오는 시간만 하면 딱 20분 정도 걸리거든? 20분짜리 집중력이 없어. 20분짜리 집중력이 없어. 특히나 우리 20분짜리 집중력이 없는 저 요주의 인물들 너네? 너희 둘? 저기 20분짜리 집중력이 없어. 자꾸 문제 풀다가 중간에 이러고 있으면 좆되는 거야. 그러니까 듣기는 20분 정도도 너희가 집중력이 유지가 안 되면 수능장에 가서는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잖아. 그럼 공부를 하면서 그 동안에 계속 머리가 팽팽 빡빡빡 이렇게 굴러가는 게 아니라 평소에 공부하고 문제 풀 때 수업 들을 때도 좀 적당히 이렇게 보다가 중간에 잠깐 집중했다가 또 그냥 해 하고 조금 멍 때리고 있고 그러면 그거는 너네가 풀 집중력이 그 유지되는 그 기간이 솔직히 애들이 보통 한 5분, 10분 정도 가요. 그러니까 유난히 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아니면 그렇게 풀 집중력이 돌아가는 시간이 보통 뭐 해봤자 한 10분 막 이 정도 가.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70분의 시간 동안 적어도 70분 이상은 풀로 집중력이 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냥 공부를 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너네가 머리를 팽팽 굴리고 있고 딴짓하거나 이제 다른 생각하거나 정신력이 흐려지지 않는 그 시간이 70분 이상 최소 유지가 돼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수능으로 봤을 때 국어 80분 보고 수학 100분 보고 그리고
그리고 영어 70분 보고 탐구 이런 것들 보고 하려면 가장 긴 시간이 사실 100분이거든? 그죠? 그러면 적어도 100분 이상 너네가 풀 집중력이 돌아가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할 때 110분을 기준으로 잡아야 돼. 이거 진짜 한 번만 트라이 해봐. 그리고 집중력 늘리는 거 20분, 30분 그거 목표로 하면 안 돼. 적어도 110분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110분 동안 단 1초도 낭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타임워치 같은 거 있죠? 없으면 그냥 핸드폰에다가 앞에 타임워치 켜놓고 110분이 되기 전에 어떤 거냐면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 굳이 막 내가 핸드폰을 보고 게임을 하고 딴짓을 하고 막 인스타를 보는 건 아니야. 보는 건 아닌데 근데 그냥 항상 뭔가 공부할 때 앞에 이렇게 있긴 하잖아? 그지? 내 마음의 안정과 나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그죠? 우리 약간 그 스마트폰과 약간 분리불안 같은 거 조금 있잖아. 그지? 그래서 뭔가 내 눈에 보이는 어딘가에 이제 존재해야 조금 마음이 편해. 그지? 요거 아니면 하다못해 패드라도 앞에 있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저 핸드폰은 안 봐요. 하지만 꼭 노래를 들어야겠어요. 지랄하네, 진짜. 야, 노래 들으면서 수능 풀어봐라, 어디? 어디 해봐, 이 새끼들아! 니네 3년 동안 수능 못 봐! 그거 다 부정행위야, 이것들아. 이어폰 가지고 가기만 해도 안 돼. 전자기기 다 내야 돼. 이어폰, 뭐 타임워치, 이런 워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뭐 패드 이런 거 전부 다 내야 된단 말이야. 가방 속에 넣어서 가방을 앞에다가 놔도 그것도 부정행위야. 그래서 앞에 이렇게 있잖아? 그럼 꼭 앞에 둬. 분명 내가 핸드폰을 보진 않았어. 게임하고 이러진 않았어. 하지만 그냥 공부하다가 뭔가 이제 우리 앞에 잠금 화면에 뭔가 막 DM이 뭔가 온다거나 뭔가가 막 울린다거나 뭔가 이렇게 오면은 내가 그거 들어가서 보진 않았지만 그냥 이렇게 풀다가 뭐가 알람이 와서 알람이 왔네? 하면 다시 시작해야 돼. 뭔 말인지 알아? 다시 시작해야 돼. 그건 안 돼. 그러니까 너네가 수능장에서 할 수 없는 모든 행위가 일절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네가 머리를 팽팽 굴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를 하면서 이러고 있어. 그거 아니야.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시작해서 110분간 너네가 풀 집중력 돌리는 거 트라이 하잖아? 보통 이거 한 번 성공하는데 한 2주 정도 걸려요. 한 2주 정도 계속 트라이 해야 한 번 정도 성공해. 해봐. 오늘부터 해봐. 내가 이렇게 말해도 절대 안 하고 그냥 니들이 난리리 막 이러면서 막 끝났다 하고 이제 책 덮기만 치면서 신난다 하고 일단 좀 잤다가 저녁에 막 수학숙제 과학숙제 이러고 존나 급하게 하다가 뭐 그러다가 갈 거 다 아는데 그래도 해봐.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한 2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그리고 나서 이 110분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계속 트라이 해야 돼요. 계속 트라이 하면 이거 한 번 성공하는데 진짜 오래 걸리거든? 한 번이라도 제대로 성공하는데 그래서 110분이 성공됐다면 너네가 110분을 쉬어도 상관이 없어. 진짜 솔직히 뭐 되게 이제 좋게 행복회로 돌려보면 뭐 11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뭐 이런 거 행복회로 돌리고 좋지. 근데 너네 그렇게 못해. 110분 한 번 성공하려면 한 6시간 트라이 해야 돼. 한 6시간 트라이해서 한 번이라도 성공하면 다행이야. 그래서 10분이 뭐야? 한 40분 쉬어도 됩니다. 이거 한 번 성공하면 110분 동안 여러분이 풀 집중력을 돌리려면 보통 그 정도까지 공부하는데 보통 애들이 한 4시간 정도는 그래도 앉아있어야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앉아있어야 그 안에서 풀 집중력을 돌렸던 그 순수 공부 시간이 한 110분 정도 차거든? 그러니까 계속 트라이 한번 해보세요. 트라이해서 너네가 110분 성공하면은 10분을 쉬든 40분을 쉬든 1시간 10분을 쉬든 상관이 없어. 어쨌거나 니네가 4시간 동안 앉아있어서 110분이라도 풀 집중력이 들어가면 다행이야. 이거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 너네가 수능장에서 집중력 딸리고 막 중간에 정신 흐려지고 하면은 그냥 풀 집중력을 돌려서 풀어도 다 틀릴 마당에 머리도 제대로 안 굴러가면 뭐가 되겠니? 당연히 수능 조지는 거야. 그래서 약간 학원에서 뭐 문제 풀거나 숙제로 문제 풀거나 하면 어느 정도 내가 점수대가 잘 나오고 맞는 개수가 꽤 괜찮은데 근데 꼭 시험장에만 가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친구들 있지. 그런 친구들은 이게 안 되는 거야. 집중력이 안 돼. 그러니까 평소에 문제 풀고 막 학원에서 풀고 할 때는 중간에 잠깐 집중 안 되면 잠깐 딴 생각도 좀 했다가 그랬다가 다시 이어서 풀고 그러니까 자꾸 숙제 점수는 잘 나오는데 와서 풀면 점수가 잘 안 나와. 그런 친구들은 진짜 집중력 딸리는 거야. 진짜 그거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연습해야 되고요. 계속 연습해서 이거 한 번이라도 시도해보자 하면서 타임워치 계속 다시 시작해야 돼. 계속 리셋 하면서 중간에 그러다가 수능장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잖아? 그지? 너 이거 수능장에서 이런 거 커피 하나 놓고 앞에서 하다가 하면서 쭉쭉 빨면서 되겠어? 안 되네. 물통도
책상 위에 필기구 제외하고 그 모든 게 올라가 있으면 안 돼. 필기구, 수험표, 너는 신분증 끝이야. 그러면 이런 식의 행위들. 아니면 중간에 화장실 너무 급해. 참아! 수능 보다가 나가서 뭐 똥 싸고 올 거야? 참으라고. 그런 거 참으려면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묻지 마라. 모닝똥 싸는 친구들 있잖아. 자, 똥을 언제 쌀 것인가? 모닝똥 싸지 말고 웬만하면 자기 전에 싸보자. 자기 전에 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 수능 날인데 아침마다 원래 모닝똥을 쌌어. 근데 너무 긴장되고 내가 수능 때문에 전날부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랬어. 근데 먹은 것도 잘 없고 컨디션도 안 좋고 이래서 수능 날에 똥을 못 싸고 갔어. 어떡해? 그럼 수업 보다가 똥 쌀 거야? 그럼 이제 밥 먹고 나니까 이제 점심 먹고 나면 그제서 이제 음식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똥이 밀려 내려가면서 막 영화 보다가 갑자기 이제 중간에 똥 개마려워가지고 아씨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전날에 싸야 하다못해 그 전날에 실패해도 다음날 아침에 수능 시작하기 전에라도 어떻게 저렇게 쥐어짜서 쌀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생체 리듬이나 이런 거 계속 맞춰야 돼요. 똥 얘기 계속해서 미안한데 나 진짜 모닝똥 싸고 이런 게 내가 적어도 하루에 한두 번 이상 정말 규칙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바나나 응가를 항상 나는 잘 배출하는 사람이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막 조금 뭔가 힘들고 컨디션이 안 좋고 하면 2, 3일에 한 번씩 싼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장이 약해서 내가 그런 단단한 응가보다는 조금 묽은 응가가 조금 빈번하게 나온다거나 중간중간에 내가 이제 장염이나 그런 위험 같은 게 조금 재발한다거나 그런 친구들은 무조건 전날에 다 비우는 습관을 해야 돼. 자기 전에 써야 돼. 그래야 자기 전에 어떻게 해서 실패해도 다음날 아침에라도 어떻게 밀려서 해결이 되는 거야. 됐어? 야, 똥이랑 이런 거 집중력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진짜 20분도 집중 못하는 친구들은 수능은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20분짜리 집중력. 자, 그리고 두 번째. 듣고 까먹어요. 듣는 건 다 들었어. 내용 다 이해했어. 그리고 나서 중간에 했는데 마지막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앞에서 말했던 내용으로 돌아가겠대. 그러면서 하면 막 처음에 막 뭐 계산 문제야. 남자가 저 어른 둘에 막 아이 셋에 막 이러면서 하다가 저 근데 지금 보니까 제 아이 중 한 명이 그 유아인데 그러면 계산은 안 되겠네요? 하면서 막판에 뒤집거나. 그러면 앞에서부터 내용을 기억해야 되는데 꼭 너네들이 필기를 안 하면서 넘어가. 듣기가 항상 독해보다 영어 수준이 낮은 이유는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거든? 독해는 너네가 놓치거나 까먹으면 다시 읽고 할 수 있지만 듣기는 그게 아니잖아. 한 번밖에 안 돌려주다. 무조건 그 한 번 안에 모든 내용이 풀로 다 가득 차야 된단 말이야. 노트 테이킹하는 연습 계속 해주세요. 지금 너네가 문제 풀 때 숙제로 그 듣기 모의고사 한 세트씩 내주잖아. 그치? 그거 풀 때,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모든 문제를 노트 테이킹 하면서 봐야 돼. 모든 문제야. 그러니까 중간에 어려운 문제나 이런 거랑 선택적으로 하잖아? 그럼 막상 실전에서 편하게 쓸 수 없어. 듣기를 풀 때는요, 그 듣기 모의고사 모든 문제 노트 테이킹 해야 됩니다. 노트 테이킹이라는 건요, 간단하게 메모를 하는 건데, 처음에는 보통 애들이 영어로 쓰는 습관이 안 돼서 자꾸 한글로 적으려고 하는데, 한글로 적으면 진짜 시간 오래 걸리고요, 한 획, 한글은 획이 정말 많아.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려 쓰는데, 영어로 써야 됩니다. 영어로 써야 되고요, 영어, 내용어 위주로, 내용어들 위주로, 알파벳, 얘가 알아볼 수 있으면 한 개만 써도 되는데요. 안 되면 한 알파벳 한 개에서 3개 정도로 끊는 거야. 예를 들어 북스토어가 북스토어에 갔어 하면 북스토어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러면서 뭐 여기에 대한 막 참여율이 적습니다. 그러면 막 population, percentage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됐어? 그래서 그냥 영어 한 단어씩만 사실 쓰면은 조금 나중에 알아보기 힘들 수도 있어. 그거는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한 기억력이 받쳐줘야 되는 거니까 처음에 이 정도로 계속 연습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모음을 날리고 자음 위주로 남겨줍니다. 자음 위주로. 그래서 자음 위주로 알파벳 남겨주면 좋겠다. 됐죠? 이거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절대 안 돼. 이렇게 그냥 나중에 해야지 하고 실전에 가서 쓰려고 하면 절대 못 씁니다.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연습해주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놓쳐.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이 응답 문제야. 응답 문제가 3문제잖아. 이 중에서 보통 한 문제 정도가 되게 대화가 짧게 들어가. 남자가 나 요새 주말에 배드민턴 치러 다니 이래.
그러니까 여자가 재밌겠다. 어때? 재밌어? 그러니까 운동 되는 거 같고 좋아. 너도 가실? 끝나. 끝나. 그럼 그거에 대한 마지막 대답 하면은 앞부분을 놓치잖아? 그러면서 막 독해 같은 거 풀거나 앞에 있는 문제 고민하다가 하면서 앞부분을 놓치면은 보통 듣기는 시작에서 답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두 사람의 관계는? 그런 문제 있지. 그지? 그럼 뭐 보통 처음에 딱 뚜루루 뚜루루 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 어디 공원 매니저입니다. 하니까 저 그 예약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하면 공원 매니저가 전화를 받고 예약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공원 매표소 직원이라던가 그런 사람이고 당연히 공원에 관련 손님이잖아. 한두 마디만 들으면 끝나야 되거든? 근데 얘가 앞부분을 놓치니까 뒤에서 계속 대화하는 걸 끝까지 듣고 있어야 돼. 그럼 당연히 독해 풀 수 있는 그 시간 확보 못합니다. 그래서 앞부분 놓치지 않으려면 니네가 아무리 듣기 시간에서 뭐 독해나 이런 다른 시간을 활용하고 싶든 앞에서 고민할 게 있든 독해 진짜 한 3단어만 더 읽고 답만 고르면 돼. 그래도 손절 쳐야 돼. 일단 듣기를 확실하게 맞아야 돼. 듣기를 확실하게 맞으려면 모든 듣기 문제가요. 앞에서 보면 항상 1번 다음을 듣고 2번 대화를 듣고 3번 다음을 듣고 4번 대화를 듣고 5번 대화를 듣고 6번 대화를 듣고 7번 대화를 듣고 대화를 듣고 대화를 듣고 다 대화를 들으래. 그러면 여기서 몇 번 대화를 듣고 요 단어가 이 대사가 들렸을 때 무조건 듣기로 복귀해야 돼. 너네가 자꾸만 착각하는 게 한글로 그 문제를 다 읽어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화를 듣고 남자가 해야 할 뭐 예약할 연극 공연에 관해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하면 그때서야 영어가 시작되잖아? 그때서야 듣기로 돌아와서 자꾸만 풀려고 해. 앞부분 놓칩니다. 넘기고 어쩌고 하면은 딱 앞에 한두 마디 정도 막 애매하게 흘려 듣고 시작하면은 그 한두 마디 듣고 끝났을 듣기 문제가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야. 시간 많이 뺏깁니다. 보통 앞부분 놓치면은 시간 정말 많이 잡아먹어요. 앞부분 절대 놓치지 않게 해주고요. 뭐 몇 번 대화를 듣고 하면 그 앞으로 돌아가서 듣기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어떤 걸 들어야겠다. 무슨 문제구나 확인하고 시작부터 꼼꼼하게 잘 들어줘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앞부분에 있는 듣기 문제 같은 게 헷갈렸어. 고민이 돼. 고민을 하고 있어. 노트 테이킹을 잘 했다면 듣기가 다 끝나고 나서도 다시 고민할 수 있어. 근데 노트 테이킹 연습도 안 돼. 듣고 또 까먹어. 집중력도 딸려. 그럼 우르르 하면서 자꾸 듣기 우르르 틀리는 거야. 됐어? 그래서 막 특히나 어느 정도 이제 점수 나오면 듣기 꼭 하나씩 틀리잖아. 그치? 하나 틀렸으니까 뭐 하나쯤은 뭐가 아니라 그 하나로 등급이 갈릴 수 있단 말이야. 영어기 때문에 절대평가기 때문에 등급으로 따지지 얘가 89점인지 얘는 89점이니까 2등급 초반이니까 80점보다 낫지 이런 거 아무도 생각 안 해줘. 89점이랑 90점이랑 딱 1점 차이인데 등급이 아예 갈리잖아. 그걸로 점수 많이 차이 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신경 써주면 되겠고 이건 내가 진짜 점수가 한 1, 2등급 잘 나오는 애들인데 꼭 1, 2학년 때 진짜 한 번도 모의고사에서 듣기를 틀린 적 없다가 고3 되면 갑자기 하나씩 틀린 애들이 되게 많아. 근데 보통 그런 애들이 한 2등급 때 그 정도 나오는 애들이거든? 약간 2등급 때 좀 망쳐봤자 한 애매하게 막 79점 이런 식으로 망치는 애들 있잖아. 꼭 듣기를 하나씩 틀려. 난 진짜 이해가 안 갔거든? 왜 틀리지? 진짜 한 번도 듣기를 틀린 적 없다. 너 집중력 딸려서 그렇지. 야 제대로 들어 이러면서 했는데 나중에 듣게 된 후기 듣기를 듣고 있으면서 동시에 독해를 푼대. 야 그거 되면 저기 나사 가야 돼. 그거 되면 저기 뇌 연구소에 저기 실험체로 가야 돼요. 뇌를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의 감각을 청각과 막 시각과 이런 거를 막 따로 쓸 수 있고 그런 거 되는 사람은 이미 인간은 아니야. 외계인이야. 그래서 듣기를 들으면서 듣기 문제를 풀면서 동시에 독해를 풀라는 건 들으면서 동시에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듣기와 독해는 절대 동시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막 특히나 막 15번 문제 이런 거 막 앨리스가 제이미에게 할 말로 적절한 것은 그래서 제이미는 평소에 막 제이미와 앨리스는 함께 막 체육관을 같이 다닌다. 제이미는 막 항상 텀블러를 사용해서 하니까 막 보온도 되고 되게 좋은데 앨리스가 되게 맨날 막 돈을 물 쓰듯이 써가지고 물통 안 챙겨와가지고 걔는 맨날 일회용 컵을 사가지고 플라스틱 막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그래서 제이미는 텀블러를 사서 다녔으면 좋겠다. 자,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 in this situation 막 하면서 자, 이때 제이미가 앨리스에게 할 말로 적절한 것은 앨리스 하면서 이제
그냥 처음에 앞부분에서 그냥 적당히 흘려 들으면서 독해를 풀다가 아 마지막에 독해 딱 여기가 답인 것 같아. 그래서 딱 이거 풀고 나면 in this situation 그러면서 자꾸 넘어간대. 그래서 중간에 대충 무슨 상황인지 알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뭔지 모른 채로 중간에 살짝 그 딱 마지막 말 뭔가 비는 채로 자 이 상황에서 제이미가 앨리스에게 할 말은 이러고 끝내니까 어? 하고 자꾸 틀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독해를 맞는 게 의미가 있겠니? 독해를 맞으려면 둘 다 맞으려고 같이 푸는 건데 독해 때문에 듣기가 틀릴 거면 그 독해 나중에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그만큼의 실력이 아직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듣기 답 고르기 전까지는 독해 건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듣기 시간에 답 제때 골라서 시간 확보해서 독해 문제 풀려면 앞부분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내가 아무리 말해도 말 존나 안 들어 진짜. 시간 조금 남고 좀 기다려도 그냥 차라리 그 듣기 시간에 앞에서 문제 읽고 할 때 그냥 잠깐 대기 좀 해. 말 좀 들어 이것들아. 시키는 대로 좀 풀어.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신경 써주면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지금 독해 문제 남아있고요. 독해 문제 풀 때 항상 우리가 지켜야 하는 3원칙 정말 중요한 거 3원칙 쉬운 문제부터 푸는 거야. 무조건 쉬운 문제 유형부터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듣기 시간에 푸는 유형들이 있었죠. 그죠? 요거 듣기 시간에 푸는 그 유형들이 가장 먼저 풀어야 될 게 4쪽. 자 4쪽을 풀 때 왼손으로 딱 2장 잡으면 돼. 딱 2장 잡으면 오른손으로 문제 풀죠. 그래서 왼손으로 잡고 이렇게 넘겨서 뭐 도표랑 이런 거 내용일지 안 내면 풀다가 다시 넘겨서 독해 풀다가 이렇게 스위치를 하면 됩니다. 됐죠? 딱 왼손으로 2장 잡고 시작해야 돼요. 애초에 듣기 딱 시작할 때부터 자 이제 문제집 표지를 넘기세요 하면 그때부터 딱 2장 잡고 시작해야 돼. 됐지? 자 그래서 4페이지에 있는 도표 내용일지 안내문 2개 들어가 있는 그 문제들이고요. 얘네들은 항상 5번부터 1번까지 밑에서부터 순차대로 넘어가면 되고 한 문장 단위로 읽어도 끊어 읽어도 상관이 없는 애들이죠. 그죠? 쭉 이어서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무조건 듣기 시간 안에 풀어도 시간이 넉넉해. 자, 그래서 요거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남는 게 요 듣기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면 13번부터 17번까지 왼쪽에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독해 문제 3문제 나옵니다. 족밥 트리오들이 조롱조롱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족밥 트리오들 풀어주면 됩니다. 그죠? 이거 혹시 틀리다면 니네가 진짜 더 족밥인 거야. 자, 여기 18, 19, 20번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18번에 있는 목적, 형식을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그리고 19번에 있는 분위기, 신경. 그리고 20번에 있는 주장 문제. 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무조건 너네가 아무리 독해를 못해도 정말 무조건 듣기 시간 안에 풀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요 도표 있는 요 페이지부터 분위기까지 적어도 6문제 정도는 풀어주는 게 좋고요. 크게 무리한 시간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남으면 뭐 풀면 좋냐면 딱 마지막 페이지 있죠. 가장 마지막 페이지 장문이죠. 요거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앞에 요 40번 하나. 요거 하나만 유형이 연결이 안 되고 갑자기 혼자 조금 뜬금없이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듣기 시간에 시간이 조금 넉넉하게 남는다면 7페이지에 있는 40번의 요약 문제까지 이렇게 최소 6개에서 최대 한 8개 정도까지 들어가면 좋겠어요. 들어가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그냥 쉬운 유형대로 푸는 거야. 40번의 요약은 그렇게까지 엄청 쉬운 유형은 아니지만 사실 다른 독해 문제에 비하면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고요. 요약문만 제대로 읽는다면 그렇다면 뭐 얼마든지 풀 수 있어. 근데 이제 요약문 같은 게 요약문을 딱 보고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나 상식을 되게 연끌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렇다 함은 약간 그때그때 컨디션이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약간 기분이나 생각이 조금씩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답을 확실하게 고르지 못해도 듣기 푸는 시간에 어느 정도 시간 넉넉히 남겨서 어차피 독해 시간 아니니까 천천히 보자 생각하고 요약문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고 계속 뭐 들어갈지 고민하고 그러면서 시간 조금 넉넉히 쓰기 위해서 그냥 마지막에 시간 많이 남는다면 듣기 시간에 풀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듣기 시간 안에 못 풀었으면 그 독해 시작할 때 바로 이거부터 풀지 말고 다른 더 쉬운 것부터 다 푼 다음에 조금 막판에 다시 고민해서 보면 그때는 또 새롭게 보는 거기 때문에 답이 어느 정도 보일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 정도 쉬운 문제부터 풀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자 이제 쉬운 문제를 다 풀었어. 그러고 나면은 뭐 난이도는 비슷해. 그럼 그때는 여러분이 잘하는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하는데요. 그때 그냥 어떤 지문 내용인지 어떤 단어들이 나왔는지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다를 수 있어. 그죠? 그리고 비슷한 난이도의 유형이어도 그 똑같은 유형 중에서 내가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무조건 절대평가기 때문에 쉬운 문제, 그리고 여러분이 풀었을 때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에 우선적으로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위주로 들어가주면 돼요. 잘하는 문제부터 풀어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내가 시간이 남았어. 자, 시간이 지금 10분 정도 남았어요. 그리고 내가 졸라 어려워서 제대로 못 건든 문제가 한 5문제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한 23문제는 내가 잘 풀었어. 확신이 있어. 자, 그럼 10분의 시간이 남았을 때 어떤 문제에 시간을 써야 될까? 뭐부터 가야 될까? 이런 식으로 뭐라 그랬어? 쉬운 문제부터, 잘하는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니까? 너네가 진짜 어렵고 조금 각이 안 나오고 내용을 잘 모르겠잖아? 똑같은 시간을 써서 어차피 틀릴 거라면 일단 너네들이 푼 문제, 확실하게 푼 문제보다 문제부터 쉬운 문제 검토하고요. 확실하게 맞는지, 그리고 OMR 제대로 확인해주고, 요걸 먼저 확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어려운 문제 고민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들은 처음부터 OMR 체크하면서 넘어가면 안 돼요. 별표 쳐놓고 OMR 비워놓고 너네가 확신이 있고 쉬운 문제는 그냥 바로바로 OMR 찍으면서 넘어가. 그래서 막판에 시간 어느 정도 검토 시간 남겼을 때 그때 쉬운 문제부터 다시 내가 밑줄 치고 표시했던 그런 답의 근거들 확인하고, 그리고 그 근거들에 따라서 정답 잘 골랐는지 다시 선택지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그리고 OMR 잘 체크했는지 그거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남는 시간에 어려운 문제 고민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비어서 있는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된다면 그때는 사실 어려운 문제 막 고민하면서 푸는 것보다 그냥 그 문제 개수 좀 세봐. 개수 좀 세서 우리 영어 총 45문제 1번부터 5번까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영어 문제 총 45문제이기 때문에 1, 2, 3, 4, 5번에 있는 선택지 9개씩 들어가야 됩니다. 9개씩. 그죠? 9개씩 들어가고요. 한 개만 바꿔요. 보통 한 개만 바꿔서 뭐 10, 8,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모든 선택지는 무조건 한 번호당 최소 8개에서 최대 10개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차라리 쉬운 문제를 검토하고 OMR 체크해서 확실하게 쉬운 문제를 확실하게 답을 확정 지으라는 거야. 그럼 얘는 맞죠? 그죠? 그러면 요거에 근거한 이 개수는 조금 이제 신뢰도가 가겠지? 근데 니네가 어려운 문제 애매하게 풀면은 요거 안 나와. 확신은 못해.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봤는데 5번이 11개야. 무조건 이 중에 최소 1개에서 한 3개 정도 틀린 거야. 그죠?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요 문제들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뭐 아니면 봤는데 2번이 7개야. 그러면 2번으로 나머지 5개 다 찍으면 적어도 1개 이상은 무조건 맞겠지? 그지? 그래서 어려운 문제 있다면 가장 마지막에 시간 쓰는 거고요. 어차피 풀어서 틀릴 거라면 다른 방법들로 너네가 풀 수 있는 것들 확실하게 점수를 따서 점수를 일단 깔고 들어가야 돼. 절대평가기 때문에. 됐죠? 계속 얘기했지만 80점으로 2등급이지 89점으로 2등급이지 아무도 신경 안 쓰고요. 너네가 90점으로 간단간단 1등급에 들어갔는지 100점인지 아무도 신경 안 써. 무조건 등급이 올라가려면 점수를 확실하게 따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됐지? 그럼 확률적으로 봤을 때 니네가 어려운 문제 열라 고민하면서 자꾸 2개 중에 너무 헷갈려서 열심히 해서 다 풀었어. 그리고 답만 쏙쏙쏙쏙 피해 가느니? 그렇게 하느니? 문제 개수 세서 그래도 찍어주면 적어도 1개 이상은 확정적으로 맞을 수 있잖아. 그지?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점수를 깔고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나 조금 더 풀면은 그래도 고민하면 한 반반 정도 확률로 맞을 수 있는데요? 하면은 시간을 좀 더 줄여. 시간을 좀 더 줄여서 시간을 더 많이 남겨서 앞에 있는 검토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개수 어느 정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남는 시간에 고민할 수 있게 훨씬 더 남는 시간을 많이 남겨야 돼요. 됐죠? 나 때는 영어가 50문제였어. 나 때는 시간은 똑같아. 70분인데 영어가 50문제였고요. 듣기가 13문제였어. 자, 독해가 37문제였어. 독해가. 근데 내가 그 13문제의 듣기 문제 풀면서 독해 적어도 6개에서 최소 8개 이상은 항상 풀고 들어갔거든. 그렇게 해서 풀고, 그리고 나서 나는 수능날에 20분이 남았어. 50분 만에 50문제 다 풀었어요. 듣기 풀면서 그 중간중간 시간에도 다 풀고 하니까 그 정도 남아야 이제 어려운 문제도
고민도 좀 하고 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그 정도 짬만 안 되면 시간 최대한 줄여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쉬운 문제부터 푼다고 했었죠? 그죠? 요거 풀고 나면은 그 듣기 시간 딱 끝나고 나면은 일단 여기까지는 듣기 시간에 풀었어야 하는 문제를 아직 다 못 풀었다면 얘네부터 마무리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딱 독해 시간이다 라고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풀 문제가 8페이지에 있는 장문독해입니다. 특히나 이 장문독해는요 41번부터 쭉 푸는 게 아니라 43에서 45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41번 풀고 이 주제를 잡고 그대로 42번에 있는 어휘 문제 푸는 거야. 요새 42번에 있는 이 어휘 문제 틀리는 애들 은근 많더라. 그런 것들 확인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푸는 것들이 독해 문제 크게 유형 나누면 주제 찾는 문제, 그리고 순서 문제, 어법 문제, 한 문제 딱 3개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저번 주까지 했던 게 주제 찾는 류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주제문 찾는 것들. 그래서 여기 20번에 있는 주장부터 그리고 20번의 주장, 21번에 함축음이 넘어가고요. 22번의 요지, 그리고 23번의 주제, 24번의 제목. 요거랑 같이 아마 40번의 요약 문제 풀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죠? 네, 요 정도 지금 주제문 찾는 그 정도의 문제를 요약이 아니라 아마 그거겠다. 18번의 목적. 그 편집을 얘네들도 5개 봤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그 다음 주에 여기 중간에 껴있던 그 21번 함축음이 그리고 31번부터 34번까지 빈칸 문제 봤어요. 그죠? 앞에 있는 것들은 얘네는 그 지문 자체의 주제문이 드러나 있는 문제였고요. 얘네들은 주제문에 빈칸이 뚫려있고 주제문이 함축음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유형이었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주제를 찾는 문제인데 주제가 지문에 나와 있는지 아니면 주제를 내가 나머지 부분으로 유추해서 주제를 추론해내야 하는 건지 요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었고요. 자, 오늘 나머지 이제 짜잘짜잘한 문제들 해결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순서, 그 다음 주에 장문하고 끝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기타에서 할 문제들 보면요. 우리 앞에서부터 보면은 여기 2페이지에 있는 막 18, 19 이런 거 이제 풀라 그랬었지? 그지? 중간에 들어와 있는 19번 분위기나 신경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19번에 있는 분위기 신경. 자, 요거랑 그 뒤에 우리 듣기 시간에 푸는 문제. 25번 도표 문제. 얘네들 쉬운 것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애매하게 뭔가 중간에 끼게 조금 그런 거. 29번에 있는 어법 문제, 그리고 30번에 있는 어휘 문제, 그리고 40번에 있는 요약 문제. 자, 이렇게 나머지 짜자리들 구성해놨고요. 요거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는 35번부터 39번까지 순서 문제, 그 다음에 41번부터 장문, 41번부터 45번까지 장문 문제. 그렇게 해서 그냥 깔끔하게 끝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분위기나 신경이랑 그리고 도표는 조금 쉬우니까 미리 보고 한 번의 문제 바로바로 풀어볼게요. 자, 19번에 분위기나 신경 문제 30초짜리 문제입니다. 30초, 초. 자, 30초 만에 이 모든 지문을 읽을 수 있을까? 읽을 수 없습니다. 읽을 수 없어요. 읽는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분위기나 신경 문제는 너네가 하나하나 해석을 해가면서 시간 잡아먹으면 안 돼요. 듣기 시간에 푸는 거지. 그치? 근데 내용을 쭉 이어서 생각하면 당연히 중간중간 끊기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됩니다. 단어만 찾는 거예요. 분위기나 관련된 단어 찾기야, 단어 찾기. 딱 읽는 속도가, 지금 잠깐 1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읽는 속도가 하나하나 finally, it came 이렇게 읽으면 안 돼. 그냥 이러면서 그냥 쓱쓱 넘어가면서 단어만 찾으면서 넘어가면 풀 수 있어. 괜히 시간 쓰지 않는 거야. 이 정도로 충분히 정확하게 고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단어 찾으라 그랬는데 분위기나 신경이라는 건 글 전체의 분위기고 글 전체의 신경이지. 그치? 단어가 한 번만 나오겠어? 여러 가지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그 단어 너네가 전부 다 알겠어? 중요한 단어? 여러 개가 있잖아. 그 중에 하나쯤은 아는 것들, 쉬운 것들이 있을 거야. 너네가 아는 단어들 위주로, 쉬운 단어들 위주로, 눈에 띄는 것들 위주로 그냥 단어만 체크하면서 넘어갑니다. 됐죠? 그래서 단어만 쓱쓱 찾아주면 되고요. 그냥 단어 다 찾고 나면 그리고 나서 바로 정답 보고 넘어가세요. 됐죠?
자, 그리고 특히나 이런 분위기나 신경 문제가 요새는 신경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거든? 그럼 신경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때는 무조건 좋은 감정이 나쁜 감정으로 바뀌거나 나쁜 감정이 좋은 감정으로 바뀌거나 둘 중에 하나고요. 조금 인기가 많은 건 이제 막 중간에 절망했다가 나중에 안심하는 그런 식의 유형이 가장 많이 빈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경 변화가 있다면 좋은 감정에서 좋은 감정으로, 나쁜 감정에서 나쁜 감정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반대되는 전혀 다른 그런 감정이 나올 때까지 찾고 나왔으면 그대로 그냥 다 고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조금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중간에 문제를 보면 다음 글에 드러난 아이의 신경 변화죠. 그죠? 누구의 신경인지 체크해줘. 누구지? 체크해줘. 왜냐면 보통은 그냥 등장인물이 한 명 들어가거나 그럴 때가 많은데요. 가끔씩 이제 등장인물이 뭐 2명 이상 이렇게 들어가면 분위기나 신경 어휘를 내가 찾았는데 그게 아이의 신경이 아닌 거야. 아이의 아빠의 신경, 뭐 엄마의 신경, 친구의 신경, 근데 라이벌의 신경 이렇게 들어가면 남의 분위기로 골라버린 거죠. 그죠? 그럼 아빠가 되게 막 불안해할 때 그때 나는 여유로워.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누구의 신경인지 마지막으로 검토 시간에 검토 한번 해주면 됩니다. 됐죠? 문제 풀 때는 그냥 풀고 넘어가면 되고요. 마지막에 검토 시간에 한 번씩 훑어보면서 넘어가면 돼요. 됐죠? 그래서 지금 바로 30초 줍니다. 자, 1번 풀어볼게요. 1번. 자, 바로 30초 줍니다. 어휘 관련된 표현들 전부 다 체크해서 답까지 골라보세요. 여기. 15초. 10초. 자, 마무리합니다. 3, 2, 1. 볼게요. 자, 지금 골랐어야 돼요. 시간 모자라면 안 됩니다. 자, 앞에서부터 볼게요. Finally, came to my turn. I was supposed to 어쩌고저쩌고 backward of the cliff. 그러니까 뭔지 잘 모르겠다면 그냥 상관없는데요. 클리프 절벽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절벽에서 이제 떨어져서 뒤로 물러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뭔가 절벽을 막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 뒤에 My legs begin to shake. 흔들리다지. 그죠? 그럼 앞에서 보니까 지금 다리가 흔들리고 있대. 쉐이크 정도는 알잖아. 니네 카페 가도 쉐이크 먹잖아. 그지? 그래서 다리가 흔들리고 있구나. 요 정도는 찾았어야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 뭔지 모르겠고요. 딱히 알 바 아니고요. 뒤에 보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sense of security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의 security 안전이죠. 안전.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안전하다라는 거는 이해를 하고 있나 봐. 그지? 그러면 안전이랑은 관계없이 그냥 얘가 지금 다리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죠? 그럼 요거는 아이의 신경은 아닌 거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고저쩌고 my hair stood on and I shivered. 너네 그 뭐야? 에드 시런인가? 그 노래 알아? Give me the shiver. 나에게 떨림을 줘. 막 하면서 그 노래 몰라? Give me the shiver 막 하면서 막 계속 그러는데. 나는 그 에드 시런이랑 조금 찌따같이 생긴 그런 팝 가수가 있는데요. 노래가 다 좋습니다. 자, 떨리다. 바들바들 떨고 있네요. 그죠? 쉬벌쉬벌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first step of the step 어쩌고저쩌고 뒤에 difficult moment 어려운 순간이었대. 그죠?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다시 arrived safely 안전하게 도달했대요. 그럼 막 되게 어렵고 떨고 그러다가 안전하게 뭐가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자, 이거 못 찾았다면 뒤에 overjoyed 조이 기쁨이죠, 기쁨. 그럼 아주 과할 정도로 되게 신났대. 완전 격하게 지금 신나 있고요. 그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success 뭔가 성공했나봐. 그지? 끝. 됐죠? 그럼 여기서 앞에서 바들바들 떨다가 앞에서 와 했다 하면서 되게 기분 좋아하고 막 성공하고 그러고 끝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바로 정답 골라볼게요. 그럼 일단 중간에 앞에서 나쁜 감정에서 좋은 감정으로 바뀌면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앞에서
그래서 좋은 감정인 거 전부 다 지워버립니다. relaxed 그리고 요 disappointed는 실망한 거죠. 그치? 근데 얘는 막 다리가 떨고 있었기 때문에 실망은 아니죠. 그죠? angry 화가 난 것도 아니고요. envious 하면 요거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딱히 질투하는 상황도 아니었네. 하나만 나온다. terrified 열나 호달달 떨고 있는 거죠. 겁먹은 겁에 질린 됐죠? delighted 기쁨 그리고 뭐 hopeful 희망찬 뭐 sympathetic 뭐 동정적인 뭐 공감적인 쉐임드 부끄러운 이 정도 됐죠? 하나만 불러도 답이 잘 나오네. 넘어갑니다. 자 다시 앞에 설명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도표 내용 조금만 보고 갈게요. 도표랑 이런 분위기 신경들 듣기 시간에 풀어야 되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내용을 쭉 이어서 보는 게 아니라 짧게 끊어치면서 보는 거거든? 그럼 도표 문제도 일단 한 30초 정도짜리 문제고요. 30초에서 길어봤자 최대 1분 안에 해결을 해야 돼. 최대 1분입니다. 자 그러면 뭐 다 읽고 하면 솔직히 1분 이상 걸리겠지만 그냥 밑번호에서 웬만하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30초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얘네들은 5번부터 1번으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고 답이 나왔다면 더 이상 읽지 않는 문제죠. 그죠? 자 그래서 도표 문제가 있을 때는요. 자 샘플로 지금 하나 정도만 떼어볼게요. 자 도표가 있어. 그치? 표가 있지. 어디부터 봐야 되냐면 항상 요 표를 글을 읽기 시작하기 전에 표에 항상 제목이 들어간단 말이야. 표에 있는 제목을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도표에 들어가 있는 그 그림에 있는 제목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 이 제목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는요. 이 제목은 앞으로 그 밑에 들어가는 1번부터 5번까지의 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할 공통점입니다. 그럼 얘는 차이점이 아니야. 수치를 비교하거나 하려는 값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런 거 관련된 플라스틱 패키징, 웨이스트, 트리트먼트 이런 거 있으면 다 지워버려야 돼. In EU countries 조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2016년이래. 그럼 연도도 하나밖에 없네. 다 똑같네. 이거 나오면 그냥 다 지워버리는 거야. 안 읽는 거야.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읽을 게 뭔지, 내가 내용을 확인할 게 뭔지 체크하려면 이 도표에 들어가 있는 수치 값을 확인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도표에 들어가 있는 이 주변부, 이 X축, Y축에 있는 그 항목을 확인합니다. 이 항목이 차이점이죠. 그럼 여기서 볼까? 차이점 보니까 country, Germany 어쩌고 저쩌고 나라 확인하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밑에 있는 그 글들에서 앞으로 남기고 확인할 내용은요. 글을 쭉쭉 읽는 게 아니라 나라만 전부 다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수치값 확인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나라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지금 보니까 표가 세 덩어리에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차이는 뭐예요? 중간에 보니까 recycling, energy recovery, landfill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그 밑에 있는 독해에서 찾을 건 국가 그리고 요거 종류죠. 그죠? 그래서 요거 뭐 쓰레기 처리하는 그 방법들 그래서 recycling이나 energy recovery, landfill 요거 아니면 국가가 나왔을 때 걔네들만 동그라미 치고 나머지 수량 표현 확인하면 돼요. 됐어? 그래서 이 차이점만 전부 다 남겨서 차이점과 그리고 수량 표현들 얘네들만 남겨서 막 해석을 엄청 달달달달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 값 위주로 비교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헷갈릴 수 있을 만한 표현들 진짜 혹시나 싶어서 분수 표현 얘들아 항상 아무 말 없이 그냥 기수, 소수 연달아서 씁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a third 이런 표현이거든. 기수가 기존에 우리가 쓰는 수적 1, 2, 3, 4, 5 서수가 순서를 나타내주는 수입니다.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sixth 걔네들 있죠. 그죠? 그럼 a third 있으면 이거 3분의 1이구나. 됐죠? 그래서 이런 분수 표현들이나 이런 거 있을 때 항상 표에서는 퍼센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퍼센트로 환산해서 생각해줘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런 거나 뭐 health 막 이런 식의 표현들 많이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최상급 표현 있을 때 최상급 표현과 서수가 묶여서 나오는 표현들 많이 들어가거든? 그냥 대표적인 거 예시 하나 써줍니다. The second largest. The second largest. 이런 식으로 있으면 the largest. 요게 최상급이죠. 가장 큰.
근데 중간에 서수가 들어가 있으면 몇 번째로 가장 뭐뭐한이란 뜻이야. 그럼 두 번째로 가장 큰 거죠. 그죠? 그러면 큰 그 순서가 두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거. 요거 확인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의 수령 표현 그리고 비교 표현 more than, less than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아니면 least, most 이런 거. least가 가장 적은 거, most가 제일 많은 거, 그죠? less가 덜한 거, more이 더 많은 거, 그죠? 이런 간단한 수령 표현들 위주로 남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샘플로 4번 그냥 책 보지 말고 이거 대충 보세요. The amount of 어쩌고 저쩌고 waste used 블라블라 알바가 아니고 뒤에 보니까 에너지 리커버리네. 그죠? 이거는 우리 체크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나서 프랑스다. 그럼 프랑스의 에너지 리커버리 양은 more than이니까 더 많으면 되죠. 그죠? 4 times 하면 요거 4배 이상인지 보면 되죠. 그죠? 뭐보다? 스페인보다. 그럼 우리 프랑스 에너지 리커버리 스페인보다 4배 요거 찾아서 앞에서 프랑스 에너지 리커버리 요거 프랑스 스페인보다 4배 이상 되는지 그럼 250이니까 요거 1000이죠. 그죠? 근데 요거 보니까 1000 안 되죠? 틀린 거네. 바로 답 나오잖아. 쉽지?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막 해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수치값이랑 항목만 남겨서 그냥 빠바박 하고 체크하고 30초 안에 풀고 넘어가는 거야. 아주 정확하고 신속하게 풀 수 있습니다. 바로 풀어볼까요? 자, 5번 넘어갑니다. 5번 30초 줄게요. 자, 처음에 일단 도표에서 제목부터 확인하고요. 여러분이 찾을 항목 확인하세요. 그래서 그 항목 관련된 항목 표현과 수치값만 남기고 제외해서 바로 풉니다. 5번부터. 자, 30초 먹기. 시간 남아야 됩니다. 자, 5초 마무리합니다. 3, 2, 1 볼게요. 빨리 풀어. 자, 도표에 있는 제목부터 먼저 볼게요. 자, 제목 보니까 CO2 emission from cars and ships between 19 들어가 있네요. 그럼 요거 어쩌고저쩌고 그냥 다 지워버리면 돼. 다 지워버리고 항목만 확인합니다. 항목 보니까 지금 차이점이요. 네덜란드, 스페인 블라블라 하면서 지금 국가가 다르네요. 그죠? 그럼 국가 나오면 체크해줄 거고요. 뒤에 보니까 요 수치값에 있는 요 도표 종류가 지금 2개지? 그지? 그래서 보니까 car, ship. 자, 그럼 우리 국가, car, ship. 요것들만 볼 거야. 됐지? 자, 그럼 바로 5번부터 봅니다. 5번부터 국가, 그리고 car, ship 볼 거다. 그죠? 어쩌고저쩌고 cars and ships의 갭을 보고 있고요. 자, 뒤에 보니까 largest in the Netherlands. 그리고 smallest in the Italy and France. 됐죠? 그럼 네덜란드에서 요 cars and ships 차이 가장 크고 그리고 이탈리아랑 프랑스에서 cars and ships 차이 가장 적은지 보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네덜란드, 이탈리, 프랑스 확인하고요. 자, 이거 네덜란드, 이탈리, 프랑스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자, 네덜란드 보니까 여기 19.9에서 16.7이면 대충 한 3.2. 그리고 이탈리 보니까 졸라 작다. 프랑스 어디냐? 졸라 작다. 이거 보니까 0.2네요. 됐죠? 그리고 대충 눈으로 봐도 얘보다 큰 데 있는지 얘보다 작은 데 있는지 보면 되겠지. 그지? 그럼 대충 작은데 요거보다 더 작아 보이는 거 대충 요거? 요거 보니까 요거 0.3이네. 그죠? 그럼 얘가 최소인 거 지금 맞죠? 그죠? 그럼 나머지 조금 큰 거. 얘보다 넓어 보인다 싶은 거 대충 보니까 그냥 요거 정도 확인하면 될 것 같아. 그지? 근데 밑에 보니까 12.2에서 19.7이면 요거 뭐야? 4.9 맞지? 4.9. 그리고 얘는 얘는 그냥 작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 됐죠? 그러면 여기 3.2가 가장 크다 그랬는데 밑에 더 큰 게 있잖아. 그죠? 그럼 5번이 틀렸네. 바로 답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냥 5번 하나 보고 넘어가는 거야. 이거 틀렸다. 자, 왜 틀렸다? 그럼 여기 나오는 그 네덜란드는 가장 차이가 큰 게 아니라 두 번째로 가장 크죠? 더 second largest로 바꿔야 조금 더 정확한 답이 되겠어요. 됐죠? 이렇게 30초 안에 골라주면 됩니다. 전부 다 하나하나 읽고 따져가면서 하는 거 아니죠? 그죠? 내가 딱 비교할 차이점 그거랑 수치값만 남겨서 바로 데이터
가는 거야. 됐지? 그리고 그만들 조고. 이거 설명만 조금 더 하고 넘어갈게요. 17번 보세요. 요약 문제입니다. 자, 요약 문제 읽을 때는 우리 순서대로 보는 거야. 마지막 페이지 7쪽에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는 항상 40번 문제입니다. 요거 혹시나 듣기 문제 풀면서 어떻게 같이 풀 때 시간이 조금 남는다면 나머지 도표 내용일지 안내문 그리고 목적, 분위기, 신경 다 풀고 나서 남는 시간에 하나 그냥 붙잡고 조금 남은 듣기 시간 다 쓰면 좋겠다고 말을 했었고요. 자, 그럼 그렇게 할 때 얘도 내용을 막 처음부터 쭉 읽으면서 가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듣기 시간에 그냥 시간 오래 잡고 그냥 풀어도 된다고 하는 거거든. 순서대로 보는 거야. 첫 번째로 요약문부터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 확인하고요. 어느 정도 걸러놓고 그 다음에 본문은 내용을 쭉쭉쭉쭉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앞에서 읽었던 요약문이나 선택지에서 봤던 관련 표현 찾는 거야.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그 정도 용도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풀려면 무조건 모든 우리 시험들은 너네 뇌피셜로 풀면 절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딱 들어가 있는 그 정보 외에 그러니까 너네가 혼자 상상해서 막 갔는데 영어학원에 갔다. 그랬는데 힘들겠다 하면서 막 이거 안 좋은 거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걔가 좋아할지 싫어할지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 하면 안 되는데 유일하게 모든 문제 중에서 유일하게 너네의 상식과 배경 지식을 한껏 사용할 수 있는 게 요약 문제입니다. 요약문에서 선택지까지 가면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그런 상식과 배경 지식 최대한 연결해주세요. 상식과 배경 지식 전부 다 활용해주면 됩니다. 전부 다 활용해서 어느 정도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걸러놓고 어느 정도 답도 그냥 예상해놔. 그리고 나서 너네가 상상하는 그 요약문 이 제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본문에서 맞나 확인만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쭉쭉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요약문에 A랑 B 있잖아. 그치? 이 A랑 B 찾기 위해서 필요한 관련 표현들 위주로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거 다 하는데 요약문 먼저 읽어줄게. 요약문 읽어줄 테니까 다 고르고 문제만 푸는 그런 시간만 생각하면은 뭐 1분도 혹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요약문 먼저 볼게요. 자, 보니까 시작부터 하이 패더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이거 밑에 보니까 잘 모르겠어. 위에 보니까 단어가 있네요. 병원균. 그죠? 그럼 높은 병원균의 낸실이 밀도는 그러면 병원균의 밀도가 되게 높아. 그렇게 하면 can contribute to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contribute to 진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무엇에 기여하다. 무엇의 원인이 되다. 이렇게 동사형으로 써주는 거고요. 명사형도 많이 나와요. 명사형으로 했을 때 그냥 contribution 이렇게 하면 그냥 명사형으로 헌신, 기여 이 정도의 의미고요. 뒤에 무엇에 헌신하고 기여했는지 할 때 항상 전치사 to 씁니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됐죠? 그러면 기여를 한다는 건 원인이 된다는 건 다시 말해서 이 앞에 있는 게 원인이고 뒤에 나오는 게 결과라는 말이거든? 그죠? 그럼 컨트리뷰션이니까 앞에 있는 이 높은 병원균 밀도가 원인이 됩니다. 그럼 그것에 따른 결과가 A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A에서 지금 찾고자 하는 것은 병원균 밀도가 높다니까 병원균이 존나 많아. 그지? 그렇게 하면 그거에 따른 이 결과로 무엇이 나오는가 했을 때 무엇의 A야? of languages, 언어와 religions, 종교도. 자, 그러면 병원균이 많아지면 그 결과로 언어 그리고 종교가 A 된대. 그럼 A에서는 균이 많을 때 언어와 종교가 뭐 많은지 적은지 뭐 이런 것들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병원균이 많은 상태에서 우리 언어와 종교의 그 상황을 파악해 볼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뒤에
by 하면서 이어서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by 뒤에 ing가 나올 때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거든. 그럼 뭐뭐 함으로써 라는 건 방법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야. 자, 방법을 나타낸다 라는 건 얘도 마찬가지로 원인이 되는 거야.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앞에 있는 결과가 되겠죠. 그죠? 그럼 B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A라는 결과가 나오는가? 자, 무엇을 한다? 사람들의 interactions, 이런 상호작용을 B 하면 된대요. 그럼 상호작용이니까 그냥 많든 적든 둘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겠지? 그지? 그리고 그 상호작용은 그들의 neighbor, 이 이웃이고 neighboring이면 이웃이라는 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거든? 그죠? 그래서 인근에 근접한, 그래서 인근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즉 주변에 있는 애과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상호작용이 많아지는지 적어지는지 이런 걸로 B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s 뭐처럼 그것이 무엇을 show 보여진 것처럼 어디에서 around the equator 하면 equator가 적도죠. 적도. 그죠? 적도가 어디였지? 가로냐? 오케이. 아, 이거 좋아. 이 적도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들에서 나타난 것처럼 블라블라 하대요. 자, 요 상황이랑 적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뭐 다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런 과정들은 적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도 주변 지역들에서는 이런 일들이 되게 빈번하다고 해요. 됐죠? 그러면 뭐 적도 주변에서는 병원균이 많은가 보다. 그럼 병원균이 많고 막 이럴 때, 자, 어쨌거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많아지는지 적어지는지는 모르겠어. 좀 생각해볼까? 상호작용이 많아지면 언어나 종교가 다양해질까 단일해질까? 다양해질까 단일해질까? 자, 너네가 이렇게 말하니까 헷갈리지? 자, 종교야. 그지? 우리나라 종교 뭐야? 딱히 없어. 국교는 딱히 없지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종교는 아니지만, 하지만 뼛속까지 가지고 있는 유교 사상이 있죠. 그래서 자, 우리나라 유교라고 쳐봐. 그지? 우리나라 유교고, 저기 뭐야, 말레이시아? 막 이런데 이슬람교야. 그지? 자, 그러면 걔네 둘이 교류를 하면, 걔네들이 계속 교류를 하면, 종교가 많아질까? 적어질까?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해봐. 니네가 다른 나라 종교를 몰라. 너네 인생에 있는 종교는 오로지 유교뿐이야. 그럼 종교가 많아져 적어져?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잘 모르겠다. 이 이상 알려줄 수는 없겠어. 자, 하여튼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인과관계 생각해서 선택지 골라주고요.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1분 줍니다. 이거 문제만 빠르게 풀어보고 쉴 거예요. 자, 1분 줄게요. 빠르게 풀어봅니다. 17번. 관련 표현들 위주로 보는 겁니다. 자, 5초 마무리합니다. 3, 2, 1 볼게요. 자, 봅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우리가 일단 찾을 건 병원균이 많은 상황에서 상호작용
상호작용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그리고 언어나 종교가 많아질까? 적어질까? 이거 찾아야 되죠. 그럼 언어, 종교, 상호작용 요거 위주로 찾는 거야. 그럼 나머지 부분 해석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쭉쭉 넘어가면서 언어, 종교, 그리고 상호작용 요 관련 표현들 위주로 수치값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쓱 읽으면서 볼까요? 왜? 바로 나온다. 언어랑 종교 들어가 있죠. 어떻게 한대? increase, 증가한대. rapidly, 빠르게 증가한대. 어디서? 적도 주변에서. 나왔네? 그죠? 그럼 적도, 여기 다 적도 지역이라 그랬죠? 그죠? 적도 지역에서 언어나 종교는 어떻다? 많아진다. A는 답이 나왔어요. 많아져야 돼요. increase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선택지 넘어가. 자, increase 부분 한번 찾아봅니다. diversification, 다양화. extinction, 멸종. 마찬가지로 똑같고요. unification, 통일. diversification, 다양화. 자, 그러면 일단 두 개 같죠? 그죠? 생각도 하지 말고요. 다른 거 하나 일단 지워둡니다. 됐죠? 자, 그럼 뒤에도 두 개 같죠? 다른 거 하나 일단 지웁니다. 자, 다른 거 하나 지우고요. 그럼 여기서 다양화랑 멸종이 있을 때 많아지는 건 당연히 다양화가 많아지는 거, 멸종이 적어지는 것이겠죠? 그죠? 그럼 많아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멸종 지우고요. 자, 1번, 5번 나왔습니다. 됐죠? 그럼 일단 A번은 다양화 되는구나. 답 미리 보면 됩니다. 자, 다양화되면 이 상황에서 discourage이 낮아지고 expanding이 높아지는 거겠지? 그지? 둘 중에 내가 단어 정확하게 모른다면 항상 이런 것들 반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expanding 혹시 내가 생각이 안 났어? 여기 보니까 this 있잖아. 부정어겠지? 그럼 얘가 적어지는 거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언어나 종교가 많아지려면 상호작용을 많이 할까? 조금 할까? 찾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상호작용 관련된 표현들 찾아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A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B가 나오지. 요양문에서. 그죠? 그러면 A는 지문에서도 윗부분에서 찾는 거고 B는 지문에서도 아랫부분부터 설설 시작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밑에부터 읽어봅니다. 자, 밑에부터 보니까요. this like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모르고요. 여기 있다. interaction. 됐죠? 자, interaction 한다 안 한다? don't interact. 됐네. 상호작용하지 않습니다. 답 몇 번이야? 1번. 이렇게 고르는 거야. 됐어? 내가 본문 막 해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요약만 잘 찾아보고 인과관계 이런 것들 다 확인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고를 부분에 필요한 어휘를 위주로 찾고 끝내라 그랬잖아. 그지? 이 정도 속도 1분도 남아요. 한 30초 정도만 빠르게 샤샤샤 하고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풀어. 시키는 대로 해.